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할 때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5mm 죽이고 50mm 이렇게 해서 50mm가 맞나야 이게 안녕하세요. 이곳은 저희 정자동 바디랩 현장입니다. 목공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인테리어 하면 왠지 연관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라는 말이 연관되는 단어로 저는 떠올라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 인테리어 뭐 사기 당했어요 뭐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인테리어는 뭔가 사기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저 역시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소수 몇몇 그런 분들 때문에 정직하게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사기를 당했었냐면, 저희도 하도급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청동 공사할 때였는데 철하는 그 잡철팀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처음에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잘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점점 일도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점심때 오고 뭔가 굉장히 바빠 보였어요. 먼저 입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뭐 계약금 얼마 드리고 중간에 얼마 드리고 잔금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급해서 그러니까 사정 좀 봐달라, 잔금까지 먼저 주면 안 되겠냐, 일 마무리는 끝까지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잔금을 다 드렸죠. 근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상습범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주택 인테리어 할 때였는데 이제 에어컨 팀이 있었어요. 이제 에어컨은 주인분께서 직접 이제 진행을 하신 거였는데, 아니 천장 목공을 치고 있는데 빨리 에어컨 배관을 끝내야 되는데 에어컨 팀이 왔기는 왔었거든요. 사다리 이렇게 놓고 갔었는데 그 이후로 맨날 온다 하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계속 연락을 했더니 이제 연락을 끊더라고요. 거기는 3층 전체를 냉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꽤 많이 들어갔었는데 한 2-3천만 원 정도 견적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그 돈을 다 미리 받아갔어요. 그런데 안 왔죠? 사다리는 그냥 폼이었어요. 새 사다리만 갖다 놓고. 알고 봤더니 그 에어컨 하시는 분도 상습범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수소문해서 잡았더니 그 돈은 다 갖다 썼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여자친구 명품을 사줬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저한테 사기쳤던 그분도 알고 보니까 상습범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이번에 반대로 그분이 다른 분 돈을 안 줬더라고요. 창호 설치는 다 했는데 창호팀에서 그분한테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사기를 칩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약간 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사기를 쳐서 잡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민사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사기를 쳐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계속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정당하지 않게 돈을 받았음에도 법적인 크게 제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기를 치는 거죠.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어떠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갔을 때 증거가 될 뿐이지 그게 있어서 꼭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면 일단 그 분이
그분의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직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형 중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친절하세요. 뭔가 다 해줄 것처럼 남들은 어렵다 얘기했는데 굉장히 쉽게 한다던가, 그리고 또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다던가, 그럴 때도 한 번은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싼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당한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꼭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저렴한지 아니면 그 견적서에 빠진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견적서. 그래서 이 견적서에 관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평면도만 가지고 그냥 견적서를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어디를 어떻게 마감할 것이고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고 어떤 공정들이 들어가는지 명확해야 그것을 놓고 견적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참 어려워요. 사실 사기꾼들이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인데도 사기를 당했었던 거겠죠. 그러면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홍보 같긴 한데 절대 홍보는 아니고요. 요즘에 이렇게 중개 플랫폼 사이트가 있어요. 집딱 내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집딱을 이용했었거든요. 저희도 가끔 일이 좀 없을 때는 집딱을 간혹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집딱은 어떤 플랫폼이냐 하면 인테리어 회사랑 고객이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집딱을 이용하시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집딱에 등록된 업체들은 보증금을 다 따라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적게는 3천만원? 3천만원 정도? 저희도 3천만원 보증금을 냈거든요.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업체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하는 그런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얼마나 됐는지, 일을 몇 건을 했었는지,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인지 판별을 하고 집딱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거든요. 그냥 모르시는 업체를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한 번 더 보험이 되는 거죠, 집딱이라는 업체가. 그러니까 정말 인맥도 없으시고 정말 시간도 없으시다고 하면 집딱을 이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만약 집딱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일정 수수료가 집딱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반은 맞습니다. 반은 틀리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몇 년 전에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업체들이 한 달에 얼마씩 집딱에 돈을 냅니다. 달달이 똑같이. 그래서 일을 똑같이 몇 개를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더 비싸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집 인테리어나 상가 인테리어 할 때 이런 집딱 같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집딱 홍보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홍보가 아니라 저는 집딱이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업체를 일단 집딱에서 걸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딱에서 중재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집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쯤 찾아보세요. 뭔가 인테리어를 하셔야 된다면 집딱도 들어가서 한번 검색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를 추천드리는 것은 사기를 치는 업체를 걸러내주고 인테리어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은 집딱의 홍보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